IPP형 일학습 병행 1차 설명회 영상입니다. 일학습 병행 사업 소개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IPP형 일학습 병행 사업이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우리 가천대학교에서는 IPP형 일학습 병행과 IPP형 장기현장 실습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PP형 일학습 병행 사업의 특징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고용보험 기금을 바탕으로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훈련비를 보장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가지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간에서 나타납니다. IPP형 장기현장 실습은 학기별로 진행이 되며 4개월 동안 기업에서 실습을 진행합니다. 반면 IPP형 일학습 병행은 1년짜리 사업이고 4개월 동안 진행되는 IPP형 장기현장 실습이 경험을 쌓는다면 1년 동안 진행되는 IPP형 일학습 병행은 본인에게 경력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부터는 IPP형 일학습 병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PP형 일학습 병행 운영 절차입니다. IPP형 일학습 병행은 크게 세 가지로 기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선택 과정인 일학습 병행 연계 과정, 본 과정인 OJT 훈련과 OJT 훈련으로 나뉩니다. 연계 과정의 경우 선택 과정이며 본 과정을 시작하기 전 동계방학 때 진행됩니다. 연계 과정 기간 동안은 기업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전공 선택 3학점을 취득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연계 과정의 경우 21년 2학기, 즉 현재 휴학 중인 학생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본 과정의 시작인 OJT 훈련은 기업이 아닌 학교에서 NCS 능력 단위를 기반으로 한 이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각 과정별 전공 교수님들께서 훈련을 진행하시며 별도 준비된 교내 IPP 교육장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기존의 학사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며 훈련 수당 지급 대상 기간입니다. 훈련 수당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OJT 훈련은 기업에서 현장 교육을 받으며 실제 기업에서 근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8월에서 익년 2월까지 진행하며 현장 실습이라는 명칭으로 전공 선택 15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계 과정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번 화면부터는 IPP형 일학습 병행 참여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기 취업입니다. 4학년 1학기부터 고용계약 체결 후 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4학년 1학기에도 교내에서 수업을 듣고 있지만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OJT 훈련 기간이 아닌 일학습 병행 사업 전체 기간, 즉 1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 훈련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훈련생인 동시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신분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학습권은 물론 보장받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습니다. 두 번째, 학점 취득을 하며 훈련을 받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의 OJT 훈련은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과정의 경우 5개 교과목에서 전필 3학점과 전선 12학점을 취득하게 되고 마케팅 전략 기획 과정의 경우 5개 교과목에서 전선 또는 일선 15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 기획 과정의 경우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탁과 학생 참여 시 학과 승인 후 일반 선택에서 전공 선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OJT 훈련과 연계 과정의 경우 모두 패스페일 학점을 취득하고 각각 전공 선택 3학점, 전공 선택 15학점을 취득 가능합니다. OJT 훈련은 기업 현장에서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내 일반 교과목은 수강이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졸업 프로젝트와 사이버 강의, 묵강, 최대 3학점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실시간 화상 강의인 웹엑스로 진행되는 수업 또한 참여 불가능합니다. OJT 훈련에서 교내 일반 교과목이 수강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졸업학점을 채우기 위해 OJT 기간 동안 IPP형 일학습 병행 교과목을 제외한 추가 6학점 수강이 가능합니다. 직전 학기 4.0 이상의 조건이 아닌 누구나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OJT 훈련 기간 동안 수강해야 할 과목이 있다면 미리 사업단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 시간을 피해 OJT 훈련 교과목 시간표를 배정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표에 내용이 적혀있는 IPP형 일학습 병행 교과목은 모두 사업단에서 일괄 수강 신청하기 때문에
별도 수강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격증 취득에 대한 설명입니다. IPP형 일학습병의 외부평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NCS 기반의 국가공인 자격증이며 저희가 시험 보게 될 L5 난이도는 기사 자격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PP형 일학습병의 외부평가 자격증의 응시 요건은 80% 이상의 출석률과 진도율, 전체 능력 단위 개수 중 70% 이상 내부평가에 통과할 경우 일학습병의 외부평가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업단에서 짜놓은 커리큘럼대로 진행할 경우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응시하게 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과정의 경우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 처리기사 자격증과 내용과 난이도가 아주 비슷하여 병행하여 준비하시면 두 시험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전략 기획의 경우 별도 마케팅 직무에서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외부평가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자신의 마케팅적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학생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계과정의 경우 IPP형 장기 연장 실습과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급 항목은 실습 지원비로 지급이 됩니다. 구성은 학교장학금 80만원, 정부지원금 40만원, 기업부담금 약 72만원으로 총 192만원을 받게 됩니다. 구성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 지급 시기가 상이한데 지원금의 경우 2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지급이 되며 기업부담금은 기업의 내부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재택근무로 인해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월 20일 미만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지원금이 일할 계산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 오프JT 훈련의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시기를 보시면 외부평가 응시 후 지급을 하며 오프JT 훈련 시기가 아니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200에서 300만원으로 학생별로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의 기준은 1학기 등록금, 실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경우 200만원을 지급받고 반대로 본인이 장학금 없이 전액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300만원을 한도로 지급받게 됩니다. 오프JT 훈련수당의 경우 IPP 일학병행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부분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오프JT 훈련 시기의 급여입니다. 월 최저임금 이상 2022년 기준 192만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지급 시기는 기업 내부 일정에 따라 지급되며 4대 보험에 의해 보호받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참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교과목에 대한 평가 방식입니다. 연계과정 학점평가의 경우 월간보고서와 종합보고서 각 1회 작성하여 IPP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시면 교수님들과 기업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OJT 훈련도 동일한 방식으로 학점평가를 하게 되며 월간보고서 8월에서 11월 각 1회, 종합보고서 12월에 1회 작성하여 업로드를 할 경우 교수님들과 기업에서 평가를 합니다. OJT 훈련에는 일학습병행 평가를 위해 내부 평가가 별도로 매달 진행되게 됩니다. 능력 단위별 평가 방법을 준용하며 능력 단위별 객관식 문항 5문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이도는 많이 높지 않으며 대체적으로 통과하시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프JT 훈련의 경우 교내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1학기 학사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며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치르게 됩니다. 한 반에 비교적 적은 인원이 수강을 하기 때문에 상대평가 2를 적용하여 A학점을 총 수강 인원의 50%까지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평가 주체는 각 교과목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께서 평가하십니다. 일학습병행 외부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평가 시기는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의 끝자락인 2023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평가 방법은 마케팅의 경우 면접형과 지필형으로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의 경우 작업형이 추가됩니다. 평가 방법, 평가 능력 단위, 합격 조건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능력 단위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하게 됩니다.
시험 평가 능력 단위는 대부분 OJT 훈련 당시 모두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는 시기와 시험을 치르는 시기가 멀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서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고 외부평가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PP 사업단에서는 외부평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하며 외부평가 대비 특강 및 모의고사는 시험 한 달에서 2주 전 사이 진행되고 방대한 양의 평가 능력 단위를 보다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능력 단위별 요약집 또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IPP형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자격증은 일학습병행 사업에서 하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서 꼭 합격하시어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질문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등록금 납부입니다. 학기를 진행하며 학점을 취득하기 때문에 등록금 납부는 필수입니다. 납부 기간과 납부 금액은 정규 학기와 동일하고 학사 일정에 맞춰 진행하게 됩니다. 4학년 1학기 아르바이트 진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은 고용보험 기금을 바탕으로 진행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고용보험이 다른 보험과 달리 특이한 점은 다른 보험의 경우 내가 가입되어 있는 내역을 뽑게 되면 가입된 내역이 모두 나오지만 고용보험은 가장 큰 항목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IPP형 일학습병행의 항목으로 잡히지 않고 다른 아르바이트의 항목으로 잡혀 있게 되면 OJT 훈련 수당뿐만 아니라 IPP형 일학습병행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진행할 경우 사업단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의 항목으로 고용보험이 잡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꼭 사업단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도 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험 기금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고용보험 기금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세금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금으로 혜택을 받고 진행하는 만큼 1년짜리 사업의 책임감을 갖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 포기 시 1학기, 2학기 모두 학점 불인정되며 등록금 반환 또한 불가합니다. 만약 한번 진행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시면 참여를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분들의 소중한 고용보험 기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졸업 가능 여부 확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2차 상담 전 미리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사업 참여 시 고려해야 될 본인의 졸업 이수 학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설명이 끝났고 이제 일학습병 일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1차 상담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 학사 관련 상담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모집 설명회인데 모집 설명회의 경우 마케팅 전략기획과 소프트웨어, 참여기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참여기업 소개 설명회가 끝난 후 개별 기업 매칭을 위해 전담 교수님과의 2차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 상담에 대한 부분은 각자 개별적으로 교수님과 상담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브랜딩 특강입니다. 셀프 브랜딩 특강은 이제 서류와 면접 전형, 매칭된 기업에서 서류와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 특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집 설명회와 셀프 브랜딩 특강은 윈드 프로그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